곧 결정된다.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P 위클리 스페셜입니다. EP 위클리는 매주 특정 주제를 분석해보는 코너인데요. 댓글로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주제 선정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11월 3일 EP 위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미국 대선이 오늘 밤 시작이 됐는데요.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오늘 EP 위클리 스페셜에서는 먼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의 향후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고 다음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하여 생각해 볼 건데요. 이전 데일리에서 전반적으로 두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10월 29일 EP 데일리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 공약을 살펴보기 전 2016년에는 과연 어떤 공약을 펼쳤었고 얼만큼 이행했는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사업가죠.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겠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시 최대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1%까지 대폭 인하하겠다는 정책인데요. 당시 미국의 법인세는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었는데 약 14%포인트가량 낮춘다니 엄청난 공약으로 볼 수 있었죠. 이에 더하여 개인들의 소득세도 감면하겠다고 했었는데 트럼프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경제에는 소득 증가, 자본 투자 증가, 일자리 증가 등으로 오히려 경제에 유리한 조치라며 주장했었고 실제 당선 이후 세금 인하를 추진.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 조치로 정부 재정은 악화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경제 성장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였고요. 이외에도 미군 주둔 국가의 분담금 요구,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 불법 이민자의 강경한 대응, 파리 기후협약 백지화 등 당시에는 아주 급진적인 정책으로 보였던 정책들의 상당수는 현재 다 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대선 공약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재선 시 향후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육아 및 교육 지출의 예상 중앙값은 1,500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 약 180조 정도 되는데 전체 규모의 약 3% 규모입니다. 내용으로는 미국 모든 어린이에게 학교 선택권을 제공, 사립학교 수업료를 위해 공립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보육세액 공제 증가 및 양질의 유치원 접근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파트에서는 예상 중앙값 0.15조 달러 규모로 바이든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오바마 케어 폐지를 하고 트럼프 케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오바마 케어 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사항이며 이번 공약의 핵심 내용은 처방약 가격 인하, 외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는 등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하며 캐나다로부터 안전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프라 및 기타 국내 지출인데 예상 중앙값은 2.7조 달러, 하나로 3,300조 규모로 전체 규모의 약 55%인데요. 내용으로는 오지경제에서 승리, 깨끗한 식수와 공기라는 캠페인 구호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미중 전쟁이 계속되며 진행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창설한 우주군의 확대 내용인데 우주군은 국방 첨단화와 달과 화성의 유인정책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차세대 군대로서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넘어가는 미국의 압도적인 스케일, 대단합니다. 또한 미국 내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흑인 소유 기업 및 직업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 및 이민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는 약 3천억 달러, 한화 약 360조 정도의 전체 규모 약 5% 정도 되는 규모인 파트입니다. 먼저 강력한 국방 지원인데
미국의 군사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동맹국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고 사이버 보안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군 철수에 지속 추진이 있으며 제향 군인에 대한 지출 증가, 불법 이민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세금 정책인데요. 이 부문에는 예상 중앙값이 1.7조 달러로 약 2천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전체 규모의 약 30%로 인프라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파트입니다. 트럼프는 재선 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더 내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세 위주의 감면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의 초점에 더 맞춰진다는 차이가 있고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부응하는 제약 및 로봇공학 등 필수 산업에 대해 100% 비용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부채 비율이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개별 산업별로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의약품 헬스케어 산업을 볼게요. 약가 인하를 통한 자국 생산 강화 및 대중 의존도 약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기회 요인으로는 저가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수출 기회는 확대되는 점이고 위기 요인으로는 자국 우선 정책 고수로 타국 기업의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는 트럼프가 된다면 연비 규제 완화로 전기차 전환의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보호 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한미 FTA에 기반한 안정적 통상 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이점으로 볼 수 있으나 보호 무역주의로 자동차 부품의 해외 소싱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라 위기 요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 산업에서는 대대적인 첨단 기술 및 전통 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이 있는데요. 기회 요인으로는 경기 부양책의 핵심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지만 인프라 사업에 참여가 별로 없었던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위기 요인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 사업에서는 대기업의 반독점 행위 방지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기대되나 강경한 대중정책이 지속되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위기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 개발 및 환경 규제 철회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는데요. 화석 연료에 대한 개발 장려 및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노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 및 재편이 예상되어 위기 요인도 공존합니다. 철강 산업 부문에서는 자국 산업 부흥 추진이 예상되어 자국 기업 우대에 편입한 현재 진출 전략을 수립할 경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여 주 정부 지원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위기 요인으로는 자국 산업 부흥을 추진하여 다수 철강 제품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트럼프의 자세한 대선 공약은 트럼프 공식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육아 및 교육 지출의 예상 중앙값은 2.7조 달러로 한화로 치면 약 3,200조 정도 되는데 트럼프 공약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규모입니다. 내용으로는 3에서 4세 어린이에게 무료 유아원 지원, 보육비용 세 공제 전액 환급, 중산층이 소득의 7% 이상 육아에 지출하지 않도록 보조금 시스템 구현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득 12만 5천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고등교육 이상의 고품질 교육 무료 지원 등의 엄청난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의 예상 중앙값은 2.05조 달러로 전체 규모의 약 35%인 엄청난 규모인데요. 핵심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공적보험 옵션 설정, 저소득층 자동 등록, 메디케어 적용 연령 60세로 하향 등의 내용이 있고 노인케어 관련하여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접근성 개선, 간병인 서비스 세금 공제, 치료 전문가 인력 증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보조금, 은퇴 파트에서는 트럼프는 별다른 공약이 없었으나 바이든은 중앙값 1.15조 달러로 전체 규모의 20% 정도 큰 규모의 파트입니다. 먼저 사회보장 확대를 위하여 연금 관련 살아남은 배우자의 혜택 확대, 그리고 민간연금의 혜택 축소 삭제 등을 지원하며
추가 보완 소득 확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및 기타 국내 지출인데 예상 중앙값은 4.5조 달러로 전체 규모의 약 80% 규모입니다.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환경보호를 위해 청정에너지에 10년에 걸쳐 1.7조 달러, 중산층 지원을 위해 건설 및 인프라에 1.3조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확대, 공영주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금 공제 복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보 및 이민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는 약 7,50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용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전쟁 종식, 이는 글로벌 미군 철수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요. 이민개혁 통과를 시켜 트럼프가 추진한 이민 억제 정책과는 반대되는 확장 정책으로 이민자 세금 수입 증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아주 반대되는 세금 정책인데요. 이 부분에는 예상 중앙값이 4.3조 달러로 약 5천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세수를 많이 거둘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를 현 21%에서 28%로 인상하며 트럼프 이전 법인세인 35%와 현재 21%의 중간 수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장부 이윤에 대하여 15% 세금 부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무형소득에 대해 21% 세금 부과, 오프쇼어링 미국 기업의 10% 세금 부과 등이 있으며 개인세에서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가구의 공제가 중단되며 51만 8천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합니다. 또한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장기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경상소득과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인상하고 상속세 기준 또한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가, 청정에너지, 건설, 리쇼어링 등의 산업 쪽의 정책, 그리고 세금 확대 정책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이든의 정책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바이든 후보의 정부 부채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 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GDP 대비 120%까지 상승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며 2019년에 예상했던 추이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부채 비율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이든 당선 시 개별 산업별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하기에 기회 요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장갑, 가운 등 PPE, 즉 개인보호 장비 시장의 확대 및 제약기술 수출 기회, 복제약 수출 확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약가 인하를 추진하여 의약품 가격 제한으로 제약사 수익성 악화는 위기 요인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탈탄소화 정책에 가속이 붙을 것이며 전기차 산업은 더욱 육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슈어링 인센티브가 확대될 것이므로 전기차 부품 수요는 급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진출 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 부품 소싱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 밸류체인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 장비 부분에서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내 수급체제 구축 및 미국산 원산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풍력 등 부품 시장의 호황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 요인으로는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이 더욱 빨라져서 이에 대한 기존 기업들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미국 5대 정책 및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 유가 시장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부분에서는 트럼프보다 더욱 강한 반독점 규제 확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큰 위기 요인입니다. 에너지 기자재 부문에서는 청정에너지는 투자가 확대될 것이나 화석에너지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하여 가정, 산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전력 효율 관련하여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는
수요가 감소하여 관련 회사에게 위기 요인으로 보입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철도 투자 또한 확대, 반덤핑 등 규제 강화가 예상되어 철강 수요는 확대될 것이나 미국산 우대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에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알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당선된 해에는 주식시장이 상승이 되었으나 다음 해에는 하락을 하였고 시장만을 생각할 것 같은 공화당 후보가 막상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생각만큼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선된 해에는 주식시장이 하락되었으나 다음 해에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시장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았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다고 보여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사실 누가 당선이 되는가는 향후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큰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영향이 미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양당의 주식 성장에 있어서는 닷컴 버블,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면 13에서 18%의 상승을 이끌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종식이 될 수 없으며 침체된 경기가 갑자기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누가 당선이 되든지 미국 시장은 대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큰 성장이 예상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에 따라 어느 산업이 더 크게 될 것인지 차이가 있으니 앞서 살펴봤듯 미리 공부를 해놓은 뒤 해당 산업의 관심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현명해 보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대선 이후 대규모 부양책이 기다리는 점입니다. 물론 대선 결과가 부정선거 소송까지 이어져 길어진다면 부양책이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양책은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공화당 및 민주당의 부양책은 위와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민주당의 부양책이 더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는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의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어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규모의 부양책이 펼쳐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건데요. 산업별 개별 회사를 다루기에는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갔지만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룬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매번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미리 예상하고 그 예상이 맞는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번 예상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공부를 해놓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영상이었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P 위클리 스페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